자, 오늘은 도함수 활용 거의 끝부분이다. 방구등식의 활용이야. 우리 교재, 개념의 교재로는 138쪽이 될 겁니다. 자, 기본 개념은 간단해. 자, 뭐가 있는데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죠. 그치? 이 방정식의 실근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y는 fx 그래프와 y는 0인 직선. y는 0이라는 직선이 뭐야? 바로 x축이지. y의 뭐야?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해. 그치? 얘와 얘의 교점은 둘이 갖다 놓고 방정식을 풀잖아. 그치? 그러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이 방정식을 풀면 실근도 나오고 흑근도 나오겠죠. 그 중에 실근이 바로 이 둘의 교점, 그놈의 x값이니까 x좌표가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 y는 fx와 x축과의 교점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용하겠죠. 보통은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좌표를 읽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컴퓨터도 아니고. 그지? 그지? 실근이 궁금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을 구하겠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교점 구할 때 거꾸로 반절 씌워서 실근을 풀겠죠. 실근을 구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실근의 뭐가 궁금하면 개수, 실근의 개수가 궁금하면 실근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더라도 개수는 뭐로도 풀 수 있어.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프를 조금 덜 잘 그려도 개수는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뭐가 같대?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개수 문제는 거꾸로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게 더 편해. 일일이 방정식을 풀기보다. 내가 고파서. 쓰러지면 알지? 쓰러지면 119를 부르는 게 아니고 입에 먹을 걸 채워주시면 돼. 알겠어? 됐지? 그래서 이번 안에 할 거는 이쪽으로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fx는 gx다. 양쪽에 다 식이 들어있을 때 이놈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둘을 뭘 찾으시면 돼? 교점의 개수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야. 됐지? 물론 선생님 얘를 이항시켜서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y는 fx 빼기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거하고 x과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셔도 돼. 그지? 이렇게 해도 돼. 편한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교점 개수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식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겠지. 따로따로 그리는 게 좀 귀찮아. 그러면 한쪽 이항시켜서 한쪽 그래프만 가지고 풀 수도 있겠죠. 근데 봐봐. 얘를 어때? 몰아서 그리려면 아이씨 무슨 말이야. 따로따로 놓고 그리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마음이야. 그리고 봐봐. 이거를 전부 다 이항시켜도 되겠지만 일부만 넘겨도 상관없는 거지. 결국 그 판단은 뭘로 하는 거야? 내가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적당히 이항시켜서 배양시켰을 때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기 쉬울까? 그치? 전부 다 넘겨서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할까? 아니면 원래대로 그리는 게 편할까? 아니면 적당하게 일부만 넘겨서 그리는 게 편할까? 그 판단을 해서 편하게 그리시고 그 개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무조건 당기세요.
무조건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문제에 주어진 형태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실제로 한번 문제를 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개념원리 141쪽에 27번 보세요. 3차 방정식이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실근을 구하세요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야겠지만 필동사면서 그치? 근데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굳이 안 풀고 뭘로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내가 일단 뭐야 fx로 먼저 세팅을 할게. 됐지? 그럼 저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부터 하는 거잖아.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고 인수분하면 x 마이너스 2. 그래서 0과 2에서 만나는 두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가 그려지겠다. 뿔, 마, 뿔. 자, 그 다음에 어떤다? 내리죠.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게 f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니? x축과의 교점이 필요한 거지. 그럼 x축을 걸려면 당연히 극대와 극소값을 알아야지 x축을 어디에 걸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극대값은 0을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요. 극소값은 2를 집어넣으면 8, 1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x축은 y는 0을 지나야 되니까 얘와 얘 딱 중간을 지나면 되겠네. 이렇게 x축이 그려지겠죠. 그럼 x축의 교점이 몇 개 보여?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네. 다음 볼게요. 세 개, 세 개. 그 근이 무엇인지 안 물었지? 개수만 물었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나오는데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 그래프 봐.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죠. 근이 3개 나오잖아.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3개가 다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교점 몇 개 그려져야 되는 거야? 3개 그려져야 되는 얘기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 나와야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극대, 극소. 자, 교점이 3개 나오려면 극대와 극소의 부가 어때? 서로 반대로 나와야겠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가 반대가 나와야지 그 중간을 x축이 지날 거고요. 그래야지 교점이 3개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3차 방식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 조건은 극대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극소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둘의 부호가 뭐야? 반대로 나오면 무조건 교점 3개 나오겠구나. 그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봐봐. 방금 그래프를 풀었지만 뭐 할 수도 있어? 내가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여기까지 보세요. 극대값은 얼마야? 극대값 0.5니까 2 나왔죠. 그치? 극소값은 얼마 나왔니? 2집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나왔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는 바로 실근이 몇 개다? 3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책에도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생긴 경험상 굳이 이거 없이 그냥 그래프로 다 해결이 돼 사실은. 근데 나온 김에 정리한 거야. 그럼 또 봐봐. 3차 방식 뭐 할 수도 있어?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올 수도 있죠. 3개 중에서 한 개만 실근이고 2개 허근이야. 그러려면 그래프 어떻게 되냐?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겠죠.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값을 가질 때. 그 값이 없을 때 얘기 아니고 그 값을 가질 때 얘기야. 그 값을 갖는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근을 가지려면 극대 극소는 있지만 그 둘이 어때?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면은 교점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밖에 안 생기지. 따라서 그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이 부가 틀리니까 뭐가 되는 거다? 클때가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극값을 갖는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뭘 갈 수 있어? 중근을 갈 수 있겠죠. 자,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한쪽에서 접해야겠죠. 한 실근 나오고 여기서는 중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또는 반대로 이쪽에서 중근 나오고 이쪽에 실근을 가질 수 있겠죠. 중근, 실근. 그러려면 극소가 0이든지 극대값이 0이든지 해야겠지. 이겠지? x에 접하니까 극소값이 0이 되는 거고요. x에 접하니까 극대값이 y좌표가 0이 되는 거지. 그 둘 중에 하나 0이니까 결국 뭐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 0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접하고 만나니까 실근 하나랑 중근 하나랑 바뀌겠구나.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의 부호 또는 영인거의 여부에 따라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분류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그냥 그래프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야. 왜? 이 결과들도 지금 그래프의 표점 상태로 파악한 거잖아. 그치? 그럼 기껏 야 극대극소를 파악하려도 여기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면 뭐 그냥 그래프 그래서 풀라 극대극소까지 풀라. 거기서 거기지.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실익이 없어 사실. 근데 간혹 보면 얘를 푸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 문제가 있기는 해. 근데 이걸로 못 풀 정도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게. 다음 페이지. 실제 문제는 이것처럼 나옵니다. 선생님, 응? 이거 너무 확대가 돼 있는데요. 너무 확대되어 있다는 무슨 말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다 안 나와도 실질적인 거는 나와. 여기 기둥 이거 보이지? 화면에 살짝 보이지? 그물이에. 네. 그러면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괜히 그걸 또 혼자 세우고 미안답시 이러놓으면 실제 지키는 건 조그맣게 나와요. 실판이 안 보여. 알겠지? 손대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알려주면 뭐했니 감독님들? 어? 너네 왜? 아니. 자, 그럼 볼게. 이번에는 보세요. 아까는 방정식이 온전하게 주어졌지. 그러면 굳이 그래프 안 그래도 그냥 방정식을 풀어서 뭐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보세요. 얘는 어때? K라는 미정계수가 박혀있기 때문에 푸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오로지 뭐야?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풀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봐. 그래프를 풀려고 봤더니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네. 아까 얘기했지.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모양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든지 적당하게 변형하든지 그건 각자 몫이라고요. 그치? 그 판단 기준은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냐 없냐, 쉽게 그릴 수 있냐 없냐 그거라고 했잖아. K까지 포함해서 그리기에는 K 값을 모르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힘들지.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그럼 K는 빠져있어. 이 양식에서는 K로 넘겨줄 거야. 이렇게 생긴 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서 분리할 거야. 왜? 그러면 이쪽은 제대로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자, 이 부분을 내가 fx로 넣을게. 그러면 fx는 K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지. 그럼 y는 fx 그래프를 그리고 y는 K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선생님 얘는 상수함수지. y는 K, y는 1, y는 2, y는 3 이렇게. 그럼 이거는 K 값으로 적당히 움직이면 되니까 어때? 다음이 쉽잖아. 여기에 붙여놓는 것보다는 따로 빼서 얘를 움직이는 게 더 편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모르는 미정계수만 따로 분리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fx 그래프 그리면 f'x는 6x 제곱 빼기 6x 빼기 12가 될 거고요. 이렇게 인수를 될 거야. 됐죠? 그럼 더함수를 쫙 그리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죠. f'이 뿔마 뿔이야. 자, 증가, 감소, 증가. 이게 fx의 그래프야. 됐지? 극대는 얼마 되니? 극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 여기다가 fx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12. 그럼 플러스 7. 됐지? 그 다음에 극소는 1을 집어넣자. 1을 집어넣으면 16 빼기 12,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이 되네. 그치? 자, 이번에 x축과 교점 찾는 거야? 아니지. 그럼 굳이 x축 그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제는 누구랑 교점 찾아야 돼? y는 k하고 교점 찾는 거지. y는 k로 이제 그려주는 거야. 맞지? 근데
K의 위치에 따라 소요점 개수 달라지네. 첫 번째 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교점 몇 개 나와야 되니? 3개 나와야겠지. 교점 3개 나오려면 K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이렇게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면 되겠죠. 따라서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K는 극소값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극대값 7보다는 아래쪽으로 그려지면 무조건 교점 3개 그려지겠다. 실근 3개 나오겠다. 됐지?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돼. 두 실근이면 교점 2개 나와야겠지. 자, 교점 2개 나오려면 어디 지나야겠니? 여기 있는 극대를 지나면 교점 2개 나오겠죠. 또는 여기 있는 극소를 지나면 교점이 2개 나오겠죠. 그럼 K는 극대 값인 7이 되거나 또는 극소의 마이너스 20이 되면 되겠네. 그 다음 세 번째, 한 개의 실근이 있어야 돼. 한 개의 실근은 나머지 두 개는 흑으라는 얘기죠. 교점 한 개 생기니까 어디 있어? 아싸리 위를 지나거나 아싸리 아래를 지나면 교점 한 개밖에 안 생기지. 그러면 K는 뭐보다 크거나 7보다 크거나 K는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그래서 fx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y는 k를 움직이면서 그 조건을 확인하는 거는 시간 중복기. 그리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떤 거야? 이번 숙제 남아있을 텐데 서로 나눠주식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얘기지. 3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하고 만난다는 얘기지. 그치? 접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되겠다. 괜찮지? 그러면 내가 뭐야? 이제 4차든 3차든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으니 적당히 그려놓고 옮겨주시면 되겠지. 됐지? 4차도 한번 해볼까? 아니야, 4차 똑같으니까 127번 해볼게. 밑에 자, y는 x세제곱 빼기 10x 빼기 4와 직선 y는 2x 플러스 a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의 값을 너무 찾는 거야. 됐지? 얘와 얘의 교점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방정식을 써서 푼다 그랬지? 그지? 그 말은 얘와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x세제곱 빼기 10x 빼기 4는 2x 플러스 a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와 똑같죠.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세웠어. 근데 이 방정식을 또 풀기에는 a 때문에 못 풀잖아. 근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또 뭐야? 그래프의 교점 개수도 확인하셔야 되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네요? 아니지. 원래대로 돌려가면 얘 그리기 힘들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 방정식을 다시 원래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해?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형태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A만 모르는 거니까 얘는 그릴 수 있는 데 포함시켜놨지. 2x 플러스 A를 움직일래? 그럼 Y는 1을 움직일래? 2x 플러스 A는 길게 2인체로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겠지? 그러면 뭐야? 만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을 따지기가 좀 힘들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극대 극소에서 접하게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2x도 같이 좀 넘겨보시라고요. 그러면 x세제곱 빼기 12x 빼기 4는 a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고 이제 누가? 이 그래프와 y는 a를 그리는 게 더 편하겠다는 얘기야. 철저하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해돼? 이 상태를 교점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3차함수 그래프를 다음에 둘 다 이인직선을 움직이면 분명히 어때? 이런 접하는 상황에 또 접선을 또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잖아. 아까는 봐봐. A만 했을 때는 그냥 바로 극대극소를 지나면 되니까 훨씬 더 판단하기가 빠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르는 미정계수만 넘기고 싸그리 다 넘겨서 정리하는 게 편합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뭐 해봐야 돼? 미분해 봐야겠죠. F'X는 그러면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떻게 생겼어? 바로 그려버리잖아요. 어디에서? 마이너스 2였을 때 플러스 2에서 극소가 되겠죠. 극대값은 얼마나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 빼기 4니까 12가 되겠고요. 극소값은 1을 집어넣으면 8 빼기 24 마이너스 16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됐죠? 이제 뭐 할 거야? 움직여야지 이제 여기를. y는 a를 움직여야지. 근데 몇 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드니까 a는 극대와 극소사를 지나겠죠. 따라서 우리 찾는 a의 범위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며. 그러면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방정식이 무슨 걸 갖는가?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한 점에서 접하고 만나는 거지.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얘기잖아. 접하니까. 그쵸? 중근을 갖는 얘기는 다시 이걸 풀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니? 2개만 나와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야?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상황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셔야 된다고요.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뭐 한다고요? 접한다고. 3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는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요. 같은 말이지. 3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한 점에서는 접하고 다른 점에서는 그냥 만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 방정식 풀면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이 방정식이 실근을 했고 중근을 갖는 얘기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면 이 그래프와 이 A가 두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 접하고 만나면 되겠죠. 접하고 만나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니?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이나 같은 방정식입니다. 이 그래프의 교점이나 원래 그래프의 교점이랑 같이 만들어줄 거야.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교점 x 앞에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이 똑같이 나와. 이 점과 이 점 x 앞에는 똑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뭐야? 네. 잠깐만. 파일이 왜 나왔지? 자, 필수제 29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지. 아까 설명했던 이거까지 풀한 얘기야 지금 이 페이지는. 근데 굳이 이게 필요가 아니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구나. 30번이 이걸 이용하는 거고요. 29번도 한번 볼게. 자, 29번은 방금 푼 문제를 조금 더 조건을 걸어준 거야. 방금 본 거는 실근의 개수만 확인했지. 그치? 교점이 몇 개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부호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실근이 3개인데 3개 중에 2개는 양수고 1개는 음수래. 이렇게.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놀랄 거 없어. 교점을 보는데 교점이 3개 생겨야 되는데 3개 중에 2개는 양수에 생기고 1개는 음수에 생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위치 잡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과 1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양수 2개와 음수 하나를 가져야 된대. 그러면 교점이
y축의 양수니까 y축의 오른쪽이 양수이잖아. y축의 오른쪽에서 몇 개 만나고 두 개 만나고 y축의 왼쪽에서 한 개의 교점이 생기도록 k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한다? 역시 미정계수 k를 옮겨주시지. 얘만 따로 떼라 그랬잖아. 자, 이거 봐. 여기서 이제 각자 선택인데 얘만 옮겨서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y는 k가 아니고 y는 마이너스 k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치? 이거를 늘 마이너스 k로 옮기면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k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범위도 마이너스 k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겠죠. 그럼 답 쓸 때는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서 k 범위를 또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한다고요. 다 그려놓고 다 된 줄 알고 그냥 딱딱 범위 잡아서 k 범위를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적고 만다고요. 그러면 돼. 보고 완전히 뒤밖에 나오겠죠. 경험담이야. 그래서 아싸리 그냥 문제 처음부터 풀 때 정신이 좀 말짱할 때 풀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잖아. 그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여기는 어디야? 막 이러고 있는 줄 알았지? 말짱할 때 어떻게 나중에 K로 움직이는 게 나으니까 얘들을 오른쪽 넘겨서 K의 부호를 양수로 두는 게 실수를 좀 적게 하더라는 얘기야. 근데 개인적인 팁. 어떤 말인지 알겠지? 뭘 옮길지는 각자 자유야. 근데 실수를 적게 하려면 K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좋더라. 그럼 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얘를 fx라 둘게요. 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6이 되겠고, 됐죠? 3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되겠네. 자, 그 값 바로 그리자.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저차계수 양수죠? 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인 fx 그래프가 되시겠죠. 자, 그럼 그때가 그려보자. 그때가 어딨니?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2분의 5 2분의 12 2분의 7 나오겠네. 극소값은 2 집어넣으면 8 빼기 6 2 빼기 12 빼기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세 개의 시도를 가지려면 우리 K는 여기와 여기 사이를 지나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까지 요구했어? 부호까지 판별하게 요구했죠. 양수 두 개, 음수 한 개 찾으려면 당연히 무슨 축이 등장해야 되니? Y축이 등장해야겠죠. Y축을 더 보셔야겠다. 마이너스로 2니까 Y축은 적당히 마이너스 쪽에 좀 가깝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면 무슨 절편 그려야 돼? Y절편 찍어주셔야겠죠. 이 함수의 Y절편 얼마입니까? 0이네. 여기 0이야. 됐죠? 그러면 봐. 만약에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는데 요렇게 0보다 위쪽을 지나면 교점이 3개 생기지만 음수인 게 2개고 양수인 게 1개 생기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네. 그치? 우리가 찾는 거는 양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어때? 이렇게 지나가야지 양수인 게 2개, 음수인 게 1개 나오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려면 우리가 찾는 K값의 범위는 극소인 마이너스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0보다는 아래에 있어야겠지. 0보다 올라가는 순간 음수가 2개 바뀌니까 0보다는 작아야겠다. 그래서 9까지 물어봐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네. Y축만 딱 잡아주시고 Y절편 찍어주시면 되겠죠. 됐지? 두 번째 문제.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k는 0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은이야. 그럼 교점 몇 개만 있다는 얘기야? 한 개. 그 교점이 양수니까 y축의 오른쪽에 생기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k만 남기고 나머지는 연결해 놓겠다. 야. 자, 이 부분을 fx라 둘게요. 그럼 f'x는 너네 점수를 쓸 때는 그냥 써야 된다. 이렇게 옮겨놓고 fx를 얘가 두자 써야 된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됐지? 그럼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겠고요. 인수분해 마이너스 1, 3, 2 됐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될 테니까 마이너스 6이 되네. x 마이너스 2 x 3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된다?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그 값을 갖겠죠. 근데 저번장에서 음수인 거 보니까 그래프 모양도 어때? 이렇게 되겠다, 그치? 오른쪽 아래 시작하는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얘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얼마? 2가 되겠다. 맞지? 자, 그때 값이 얼마야? 2를 쳐넣읍시다. 어디에다? 저기다가.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8. 그때 값은 플러스 8. 극소값은 A 마이너스 8. 야, 크게 좀 할게. 마이너스 27분의 40. 잘했다. 큰일 잘했다. 쓰러질 뻔했어. 됐지?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뭐니? 부호 얘기했으니까 뭐가 들어야 돼? y축 들어가야겠죠. 2고 마이너스 3분의 1 쪽에 바짝 붙여서 조금 y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y절편은 얼마가 됩니까? 역시 0이 되네. 자, 이제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된다고요? 한 개. 그럼 어떻게 돼? 극대와 극소를 벗어나야겠죠. 근데 극대보다 더 크면 교점 안에 생기지만 그거는 음수인 게 나오잖아.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야 되네. 그치? 그래야지 교점이 한 개 생기는데 그 교점은 양수 나올 테니까. 극소보다 더 올라가면 교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안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K는 어떻게 된다? 극소값인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괜찮니? 안 힘들지? 안 힘든데 되게 중요해. 이 문제는 쉬워. 근데 이제 이걸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가 좀 많이 아파질 거야. 당장 보기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너네가 이제 수능 준비를 하게 되면 힘들어. 지금 3학년도 지금 이 기출문제 이 파트를 풀고 있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토하려고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지금 도함수 활용이야. 그때 우수부터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하는 문제. 얘가 기출문제 보면 전부 다 죄다 30번이야. 이제 나중 문제고요. 내신 나올 때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 정도면 돼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30번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이제 뭘로 할 수 있겠다는 얘기 아까 말한 대로 극대값, 극소값을 부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이거야. 지금 밑에 네모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 3차 함수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을 가지려면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반대로 와야 되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입니다. 맞지? 또 한실근과 두근을 가지려면 극대 극소가 같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두근은 극대값과 극소값 곱이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한실근과 중근을 가지려면 그지? 극대나 극소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굳이 이 문제 그렇게 안 풀고 아까처럼 풀어도 된다니까. 되잖아. 똑같잖아. K 넘기고 넘겨서 그걸 풀린 다음에 K를 움직였을 때 교점 3개짜리 교점 1개짜리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치? 나는 오늘 말게 궁금한 친구들 그때 수도 한번 풀어봐요. 그 다음에 31번 자, 약간 좀 부차적인 문제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문제. 문제 바로 볼게요. 갑자기 방정식하다 부등식 왜 나오는지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a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됐죠? 어떻게 할 거야? 자, 이거 부등식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왜 벌써 나왔을까? 자, 이것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자, 부등식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끊어서 가는 게 맞나? 이게 왜 부등식이 어떻게 나와? 이거 부등식이구나. 뭐 이거? 부등식이 따로 없네? 부등식 말하기 이렇게 붙어있구나. 어쩐지 부등식 문제인데. 자, 한번 끊어갈게요. 부등식이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pus혔다.